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11월부터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장민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 첫 자료가 나와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과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목은 제품 안의 파이프라인이라고 지었고요. 의약품이 갖고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휴미라랑 키트루다 이 두 가지 약물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제 빅파마인, 휴미라 같은 경우는 에브비,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머크의 대표 품목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두 제약사의 매출의 35%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키트루다, 여기 아래에 보시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글로벌 매출 1위를 올렸던 의약품이고요. 이 그림에서 X축과 이제 Y축을 보시면요. X축이 이제 연도이고 Y축이 연간 매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연간 진행이 되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프에서 각각 화살표로 나타낸 것은 이 키트루다가 얻은 적응증을 의미를 합니다. 연도를 거듭할수록 키트루다가 계속 여러 암종에서 적응증을 획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6개 이상의 암종에서 쓰이고 있고, 바이오마커까지 더하면은 이제 18개의 암종에서 쓰이면서 굉장히 큰 범용성을 갖고 있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매출적인 측면 이외에도 이제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라는 개념을 세상에 널리 알린 의약품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키트루다 전에 9년 연속으로 매출 1위 의약품이었던 휴미라의 케이스인데요. 휴미라는 이제 에브비라는 제약사에서 이제 만들었던 약물이고요. 마찬가지로 X축이 증가를 하면서 Y축에서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FDA 승인받은 적응증만 9개이고요. FDA,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일본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적응증을 얻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총 16개 이상의 적응증을 획득한 의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의약품의 매출을 P 곱하기 Q로 나타냈을 때 매출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제약사가 이제 P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키트루다나 휴미라의 케이스처럼 그러니까 적응증이 계속 증가를 하고, 그러면 결국 다룰 수 있는 환자 수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Q가 계속 증가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이 되고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서는 이런 의약품의 이제 이렇게 적응증을 계속 확장하는 의약품의 개념을 다뤄보았고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는, 이제 제약 산업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 중에서 이런 의약품들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어디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당뇨에서 비만으로 넘어가고, 비만에서 이제 다른 적응증으로 또 계속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GLP-1 작용제 중심의 비만 치료제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미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가면역 질환, 이제 여기는 하나의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기전을 저해를 하면은 다른 질환들도 다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 좀 질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확장성이 높은 기전의 대표적인 타겟인 FcRN 주목을 하면서 관련된 국내 업적으로 한오를 바이오파마까지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좀 GLP-1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GLP-1과 이제 관련 업종인 국내의 한미약품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GLP-1 작용제랑 비만 치료제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라는 것은 2000년대 초반에 또 있었던 의약품이고요. 항상 이제 출시가 될 때마다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회색으로 표시한 게 좀 이전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들이고요. 요 파란색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위고비랑 젯바운드와 같은 이제 차세대 GLP-1 작용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효능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이제 회색 반은 10% 정도의 체중 감량, 많아봤자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파란색 반은 12%, 많게는 20%까지도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은 체중을 낮추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에 등장한 GLP-1 작용제는 높은 체중 감량 효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능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삭센다라는 약물 같은 경우도 GLP-1 작용제이기는 한데요. 굉장히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하루 한 번 맞아야 되는 이제 환자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비만 용도로 쓰이는 젯바운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작용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요.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기존의 이제 비만 치료제들은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이제 기전을 갖췄기 때문에 부작용 측면에서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추에 작용을 하는 약물은 항상 부작용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각성을 좀 시켜서 포만감,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각성 효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나거나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작용 이외에도 심장 독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퇴출된 의약품도 있었고요. 발암성이 있어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된 의약품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GLP-1 작용제는 간단한 구역 구토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작용 대비해서 좀 안전한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이제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약물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위고비랑 젯바운드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블록버스터에 달성을 했고, 젯바운드도 분명 이제 블록버스터가 될 거라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비만 치료제보다 효능은 높고 부작용은 낮은 이제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의 효능 측면,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능 이외에도 이 비만 치료제가 제공을 할 수 있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던 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거를 좀 기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몸에 과도하게 지방이 쌓이게 되면 그 과도하게 쌓인 지방에서 염증성 아디포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물질은 몸 안에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전신 염증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이제 그런 물질이 되는데요. 이렇게 전신 염증이 생기면 혈관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당연히 이제 혈관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신장 같은 장기는 굉장히 얇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기들은 혈관 건강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뇨, 이제 고혈압 같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들과 비만과 같은 질환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을 해결을 하면은 이런 질환들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은 체중을 빼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 다음에 부작용 측면에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의 개선 효과는커녕 이제 체중 감량 효과까지도 제공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단점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GLP-1 작용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높이면서 이제 안전성까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제형이기 때문에 체중을 빼면서 이제 이런 만성 질환들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좀 복잡하게 나타낸 게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고요. 조금 더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이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을 제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동반 질환에서 이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0에서 5%, 요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비만 환자에서 0에서 5%의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면은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고혈압이나 고혈당이 좀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 환자가 고혈압이나 고혈당을 갖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서 이제 0에서 5%의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면 높아졌던 혈압이 좀 낮아지고 높아졌던 혈당이 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만 치료제가 0에서 5%의 체중 감량이 아니라 더 높은 효능을 가져서 15% 이상의 체중 감량 효능을 제공을 하면 어떤 질환들까지 해결을 할 수 있냐? 이 비만 환자가 갖고 있던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가 낮아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사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한 질환인 심장의 부전, 그러니까 심장의 박출이 부족한 이제 그런 심부전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이전에는 이제 여기 5%의 체중 감량을 제공을 했을 때는 혈당이 그냥 좀 낮아지는 정도의 효과를 제공을 했다면 2형 당뇨의 개선까지도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이 정도 높은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면서 비만 환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동반 질환들이 비만 환자들의
사망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심각한 질환의 리스크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인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약물이 실제로 이거를 임상에서, 대규모 임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지금 비만 환자 또는 당뇨 환자가 갖고 있는 동반 질환들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노보노디스크랑 엘라이릴리가 각자 갖고 있는 대표 의약품인 위고비랑 젯바운드를 통해서 이 효능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한 위고비 같은 경우가 먼저 다수의 임상을 통해서 그 효능을 보이고 있고요. 젯바운드 역시 뒤이어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이제 올해와 이제 내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도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과 그다음에 이 GLP-1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계속 이제 긍정적인 센티멘트로 작용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임상이 이제 셀렉트라는 임상인데요. 이건 당뇨가 아닌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군과 위약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 그러니까 이제 심부전이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심장 관련된 질환들이 아니면 사망, 요렇게 굉장히 심각한 질환들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확인한 임상입니다. 17,0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한 굉장히 대규모 임상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군이 위약 대비해서 그 발생하는 케이스를 2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고요. 이게 비만 치료제로는 최초로 효능을 보인 사례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월 8일에 이제 FDA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용도로 승인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역시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최초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심부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첫 번째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방이 간에 많이 쌓이는 메시라는 질환에서도 효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이제 이런 효능들을 보였고요. 뒤이어서 시장에 출시된 젯바운드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능을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좀 의료적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과 그 시장을 견인하는 수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2030년에 약 100조까지도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을 견인하는 수요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수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중심의 수요입니다. 이게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구글에서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의 성분명을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는지에 대한 검색 추이인데요. 이게 보시면 갑자기 2022년 10월쯤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내가 위고비로 살을 뺐다라고 올렸던 그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셀러브리티나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언급과 그다음 매체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내가 지금은 굉장히 힘들게 살을 빼고 있는데 내 노력에다가 이제 의약품을 조금 더하면은 조금 편하게 살을 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인식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환자들이 내가 살을 빼고 싶은 욕구는 계속 있고, 이 치료제로 살을 뺄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그 수요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계속 견인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비만 치료제의 의료적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처방의 입장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단순히 체중만 빼는 게 아니라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나 비만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임으로써 내가 이거를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이 환자의 장기적인 리스크를 좀 낮춰야겠다, 이런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런 환자 중심의 수요와 처방을 하고 싶은 의사 중심의 수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2030년까지 계속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두 가지 수요에 한 가지 더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것이 미국 내 보험 적용의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지금 사보험이랑 공보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올라왔는지 명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작년 노보노디스크의 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약 5천만 명 가량이 비만 치료제를 커버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공보험인데요. 지금 미국 공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측면에서는 이 비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아직까지 약간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메디케어입니다. 메디케어는 이제 이전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코스메틱이나 이제 에스테틱 측면이 강하다,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03년도에 통과된 법안으로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의 의료적 이점에 의해서 이런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고, 나중에는 이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으로도 진입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환자의 액세스 측면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 그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업사이드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지금 두 가지 제품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개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약품이 그렇듯이 비만 치료제에 또 이제 앞선 의약품의 개선 방향은 효능은 높이고 부작용은 낮추는 데에 있습니다. 효능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이제 GLP-1 단일 작용제에서 GIP나 GCG 같은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다른 효능 등을 더해가지고 이중작용제와 삼중작용제를 만드는 방향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GLP-1 작용제 첫 번째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인데요. 보시면 68주 만에 1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왼쪽 아래가 엘라이 릴리에서 출시를 한 젯바운드 이중작용제이고요. GLP와 GYP라는 이제 두 가지에 모두 작용을 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보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22%로 더 높은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제 그림은 엘라이 릴리에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3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25%의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지만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더 단기간, 그러니까 48주 만에 이 정도 효능을 제공을 해서 효능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보 노디스크에서도 이제 아밀린이라는 효능을 더한 아밀린과 GLP-1 이렇게 두 가지 작용을 하는 제품을 더해서 카그리세마라는 제품을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제품 역시도 이제 효능을 높이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빅파마 중에 한 곳인 암젠 같은 경우도 항체에 이제 GLP-1 작용제를 더해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제형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90일 만에 이제 이거 3번을 맞는 건데 90일 만에 15%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는 높은 효능을 보인 바 있고요. 이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였던 미국의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효능 결과입니다. 13주 만에 15% 정도의 체중 감량을 제공을 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포텐셜을 보였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효능의 바가 계속 높아지면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체중 감량 효과도 보이면서 치료 중단 사례도 위약 전체적으로 치료제를 받은 사람과 위약 대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써 효능은 높은데 안전성까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에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있어서도 효능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는지, 구역구토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들이 중단을 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부작용을 낮추는 측면입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GLP-1 중심의 비만 치료제가 갖는 단점이 이게 체중이 빠질 때 살만 빠져야 되는데 근육이 이제 같이 빠지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GLP-1의 기전적인 측면이다라는 조금 시각이 많아서요. 요거를 아예 새로운 기전으로 개발하려는 이제 미국 업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벌사니스 바이오라는 곳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비마그루맙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Y축이 지방인데요. 지방이 감소를 할 때 근육량은 4.4% 증가하는 임상 이상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질 때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GLP-1 작용제는 아니고요. 액티빈 타입 2라는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항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엘라이 릴리에 작년 인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라이 릴리도 GLP-1 중심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현재 해서 시장에 내놓았지만 차세대 비만 치료제는 이제 이런 부작용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종목 말씀드릴 내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GLP-1 작용제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위쪽에 이제 분홍색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GLP-1 작용제와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입니다. 여기 이제 3중 작용제, 그러니까 GLP, GIP, GCG 이 세 가지 타겟에 작용을 하는 비만 치료제가 지금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는 이제 사람에 투여를 하기 전에 동물에서 효능을 보인 단계인데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입을 위한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고 올해 안에 미국 FDA에도 임상 진입을 위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앞서서 비만 치료제의 체중 감량 효능의 경쟁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중 작용제가 그 효능에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올해 이제 6월에 개최되는 미국 당뇨학회에서 동물 실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기존적으로는 이제 기대되는 바가 커지는 비만 치료제 시장 안에서 조금 유의미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파이프라인은 지금 MSD라는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메쉬 질환에서 개발 중인 듀얼 아고니스트입니다. 듀얼 아고니스트는 GLP-1과 GCG 두 가지의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요. 지금 작년에 임상 2A상을 끝나고 임상 2B상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임상 결과는 2025년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최근 첫 번째 치료제가 메쉬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데 지금 단계별로 나누었을 때 GLP-1 작용제가 섬유화의 효능까지 보인다면 그 단계 안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GLP-1, GCG 이중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글루카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능과 간의 지방을 빼는 효과 이외에도 섬유화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약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D에서도 2030년에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메쉬가 포함된 질환 영역에서 기대되는 매출을 상향으로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중작용제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목을 바탕으로 이 이중작용제도 임상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고 시장에 딱 나왔을 때 높은 효능이 기대된다. 그러면 한미약품도 로열티와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일은 GLP-1 작용제, 당뇨에서 비만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로 확장을 하고 있는 GLP-1 작용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리고 관련된 국내 종목으로 한미약품까지 다루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